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북권 3개시의 누적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자체 관련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980여 명. 이 가운데 동북권 3개시의 확진자 비율은 52%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집단 감염과 연쇄 감염으로 번진 사례가 잇따랐고, 특히 여수에서는 전체의 40%가 넘는 15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10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단계 기준인 11.2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일상의 대부분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동북권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여수 13건, 순천 4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일 뿐,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임시 검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방역 업무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월등히 높은 탓에 각 시군이 관리하는 접촉자나 자가 격리자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접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군별로 이제 신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당국은 18세에서 49세 시민들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8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더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전남 지역 격리치료 병상 수도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병상 가동률은 46.3%지만 이달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자 폭증으로 잔여 병상이 빠르게 감소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경기 충청 지역에서 일부 확진자들을 수용해달라는 의뢰도 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생활 숙박시설을 보유한 도내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무증상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비수도권 3단계 시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조치로 관내 해수욕장과 해양공원 등에서는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목욕탕, 수영장 등은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한편 식당과 카페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12일부터 여수엑스포역과 진남 경기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그래서 시급하지만 전남에는 의과대학 하나 없는 상황이죠. 노동자들은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폴리에틸렌을 저장하는 사일로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1명은 중경상을 입은 여수산단 대림공장 사고. 특히 부상자 중 3명은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4시간이 지나서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병원을 먼저 갔죠. 여기서 안 돼. 광주로 가시오. 전남대 병원에서도 이게 안 돼.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한강성심병원까지. 사고가 나고 14시간 동안 이 응급처치 정도만을 하고 끝까지 간 거죠. 석유화학산단과 제철소가 있는 전남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무해 노동자들은 늘 불안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후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70%가 살고 여수에서는 70%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2013년 64명이었던 전남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에는 256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 특히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구성비는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입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하는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필수 중증 의료 그리고 응급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산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대형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그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지난해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던 전남 의과대 신설 계획은 또다시 기약이 없어진 상황. 노동자들의 절실한 소망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렇게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의대 신설 논의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다도해와 농어촌에서도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군 흑산도에 홀로 사는 71살 이상배 씨. 이달 초 한밤중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부위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들어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가지고 난 후에 쓰러진 것 같아요. 새벽 4시 무렵 보건지소에서 응급처치 이후 해경의 경비정 3척을 갈아탄 뒤 오전 8시 무렵에서야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포의 병원으로 1시간여를 달려야 하는 등 병원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여객선으로 가면 2시간이 걸리는데 해경으로 가면 3시간 이상 걸리고 해경은 특히 목포로 안 가고 진도로 가기 때문에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기준 시간 30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최대 70%대에 이릅니다. 양질의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별 격차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추진 동력이 미약합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에 있어서 지역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도 부족하고 실제로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1차적 과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를 신설하는 게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의 시험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재정분권 1단계 안에 문제점이 있다며 지방 이양사업 재원을 기존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리고 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의 공동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에 이어 단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사측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제철 순천단조 비정규직 지회는 어제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제철이 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 파견을 강행하려는 것은 처벌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단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직원일 수밖에 없다며 현대제철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선박이 조선업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운항하는 대형 벌크선이 건조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영암양 기업에서는 최근 수소전기 친환경 선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 남항이 친환경 선박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남항에는 연구동과 기업 입주동, 육상과 해상 테스트베드를 갖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과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그리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목포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으로 그린 뉴딜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개발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여 다시 한번 해운 조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 선박 산업은 조선 산업의 핵심이자 미래의 산업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선박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 해운산업 리더국가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친환경 선박 비율을 15%,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입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여수시가 입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전문가 부재 등의 원인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서 실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의 교육 지원과 입시 지원을 이원화하고 센터는 입시 지원에 치중하기 위해 전문가를 상주시켜 입시나 진로 진학 상담이 상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의 차량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만에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4월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명에 비해 14.8% 줄었습니다. 경찰은 속도 감소로 제동거리가 짧아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